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기본소득의 소득 재분배 효과입니다. 소득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강론들이 많이 나왔지만 총론 내지는 일반 이론은 제출되지 않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나 현재 그 신자유주의 시기에는 그 리처드 티트머스가 얘기한 그러니까 사회복지, 그 다음에 기업복지, 재정복지 중에서 재정복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각종 세금 감면이나 공제정책들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연쇄점의 설정 및 높이에 따라서 기본소득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소득을 제한했을 때에는 기존의 그 세제 구조를 개편하는 것과 같이 동반해서 얘기하기 때문에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균소득세 기본소득 모형을 기본으로 해서 소득분포의 형태, 세율, 면세점 등이 달라질 때 진위계수, 5분위 배율, 10분위 배율 등으로 측정된 기본소득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제 조건과 관련 용어를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개인소득세로 국한돼서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고요.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균소득세 기본소득 모형을 중심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보자면은 제한적이면서도 또 보수적인 형태의 기본소득 정책으로 평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진적이나 역진적으로 또 개인소득세를 기본소득과 결합할 수도, 사실 현실에서 그렇게 결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법인세나 자산세나 소비세 등의 다양한 재원을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공유부 기금을 기초로 한 기본소득 정책도 현실적으로 다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명시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과세와 기본소득 지급액을 통한 직접 효과만을 다룰 뿐이고, 사실은 기본소득이 다양한 행태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 공급과 노동 수요, 거시경제 등에 끼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소득 재분배에도 다시 영향을 주는 그 간접 효과는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서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정책 이전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과세만을 반영한 과세 후 단계고, 세 번째가 과세를 한 다음에 그것을 기본소득을 주는 과세 후 이전 후 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이제 명제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제는 면세 구간이 만약에 전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균소득세 기본소득 모형은 특정 소득 분포에 관계없이 진위계수를 정확히 T% 개선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진위계수 공식을 보시면 되는데 그 분자 부분과 분모 부분의 그 변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자 부분에서의 그 절대값 부분으로 되어 있는 yi 매기 yj 이 부분이 이제 각자의 그 개개인마다의 소득 격차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면은 어차피 다 i가 1부터 n까지 j가 1부터 n까지 다 어차피 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변화를 살펴보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모 부분은 여기서 2n 제곱 뮤가 되겠는데, 사실 특정 사회에서 특정 시점에 전체 인구 n은 일정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각 단계에서 뮤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고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책 이전 단계 1단계에서 과세 후 단계 2단계로 바뀌게 됐을 때 이 각각의 분자 부분과 분모 부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면은, 먼저 분자와 분모 모두 1-t 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단계에서 2단계의 변화만 살펴봤을 때에는 진위계수는 불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측정 단위의 크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진위계수의 특성, 그러니까 규모 독립성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의 차이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의 차이, 그 차이로 인해서 진위계수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단계인 과세후 단계에서 3단계인 기본소득 지급까지 이루어진 단계에서의 변화를 살펴보시면은, 일단은 분자 부분은 정책 이전 단계의 1-t배, 그러니까 과세후 단계의 값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분모 부분은 정책 이전 단계와 같은 크기로 회복이 됩니다. 유값이, 그러니까 모두에게 그 과세를 한 다음에 그것이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유값은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자 부분만 1-t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이전 단계에서의 진위계수 크기를 우리가 진위라고 표현을 한다면 3단계까지 최종 진행됐을 때의 진위값은 1-t배를 곱한 진위값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위계수 감소분은 t 곱하기 진위가 되겠고, 진위계수 감소율은 100 곱하기 t%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위계수 감소분과 감소율 모두 t 값에 정확히 비례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은, 만약에 면세 구간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1단계인 정책 이전 단계에서 2단계인 과세후 단계로 넘어갈 때는 진위계수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개선율이 0이지만 모두 모은 다음에 모두에게 지급하는 그 단계에서 진위계수가 t% 개선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것은 뭐 추가적인 얘기긴 하지만 t가 1보다는 작죠. 그리고 기본소득 지급액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소득 순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그 순위 보존 특성을 진입을 또 아울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명제는, 만약에 면세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회 구성원의 세전소득이 면세점 이상일 경우에는 1단계와 3단계를 비교했을 때에는 그 명제 1에서와 동일합니다. 그 진위계수를 t% 개선을 하게 되죠. 하지만 앞서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을 했었는데, 면세점이 없을 경우에는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갔을 때 진위계수 개선이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면세 구간을 설정했기 때문에 1단계에서 2단계로 가게 됐을 때 일정 정도 과세 효과로 인한 진위계수 개선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1단계에서 3단계를 비교하면은 똑같은 소득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결국 그냥 동일한 크기만큼 과세 효과로 명제 1에서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이전될 뿐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 2를 참고해 보시면은 각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분자 부분과 분모 부분이 변화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왜 면세 구간이 있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세전소득이 면세점 이상일 경우를 추가를 했냐면은, 사실은 현재 사회와는 잘 들어맞지 않는 가정이긴 하지만 최종 단계끼리 비교했을 때는 면세 구간을 설정한 것이 이 경우에도 큰 의미가 없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순위 보존 특성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보론을 하자면은, 면세 구간이 없는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면세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회 구성원의 세전소득이 면세점 이상인 경우에는 과세 단계에서 세금으로 덜 거두게 되겠죠. 그 금액의 크기와 기본소득 지급 단계에서 기본소득으로 덜 지급된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소득 분포가 일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위계수뿐만 아니라 뭐 5분위 배율이나 10분위 배율이나 다른 어떤 소득 분배 지표로 비교를 해보더라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명제는 동일한 소득 분포 하에서 면세 구간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균소득세 기본소득 모형에서 t값을 상승시킬 경우에는 순수의 규모는 t값에 비례해서 증가를 합니다. 하지만 순수의 비율은 일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개인 I의 기본소득을 위한 납세액을
TYI라고 하고 개인 I의 기본소득 지급액을 TU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제 개인의 소득이 사회 전체 평균 소득과 같은 사람은 두 개 값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손익분기점 소득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의 소득이 사회 전체 평균 소득 미만인 사람은 납세액보다 기본소득 지급액이 더 크기 때문에 순수혜자가 되고 반대인 경우에는 순부담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회에서 정책 이전 단계에서 평균 소득 미만인 사람의 비율과 평균 소득 초과인 사람의 비율은 사실 T값과 무관하기 때문에 순수의 비율 자체는 일정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순수의 규모 또는 순부담 규모를 살펴보시면은 여기서도 이제 앞에 T라고 하는 게 곱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값이 클수록 순수의 규모 자체는 커진다, 비례해서 커진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명제는 면세 구간이 전혀 없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는 T% 평균소득세 기본소득 고용 하에서 정적 편향 담봉분법 현재의 모습과 같죠. 이제 오른쪽으로 꼬리가 굉장히 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인구 비중으로는 많고 대신에 초고소득층이나 초자산가들이 그 소득은 굉장히 큰 그런 분포 하에서는 순수의 비율이 순부담 비율보다 높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에 그 부적 평양 담봉 분포에서는 반대로 순부담 비율이 순수의 비율보다 높게 되죠. 그리고 좌우 대칭인 경우에는 순수의 비율과 순부담 비율이 50%로 일치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정적 편향 담봉 분포가 현실의 경우이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해서 지금은 말씀드리자면은 중위소득 한 사회의 소득에서 딱 그 이제 자기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도 50%, 자기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도 50%인 그 경우가 중위소득이 되겠죠. 그런데 정적 편향 담봉 분포에서는 중위소득보다 평균소득이 당연히 크기 때문에 이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사이에 위치하는 사람의 비율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 비율이 만약에 베타 %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 순수의 집단의 비율은 50% 플러스 베타 %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그 T값 자체가 중요할 수 있는 것은 그 평균 소득과 비교했을 때 각 사람이 평균 소득과의 격차가 있을 텐데 그것이 T값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이쪽 평균 방향으로 그 순수의 쪽도 그렇고 순부담 쪽도 그렇고 이렇게 압축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앞서서 면세점의 설정이나 높이 자체가 기본소득의 소득 재분배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50명으로 구성된 가상의 경제를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본 것입니다. 일단은 뭐 50명으로 선택한 것은 진위 계수뿐만 아니라 5분위 배율과 10분위 배율의 변화도 같이 살펴보기 위한 것이고요. 그 정적 편향 담봉 분포의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월소득 100만 원은 3명, 200만 원 4명, 300만 원 7명, 400만 원 9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만 원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가상의 경제에서의 소득 분배 지표를 5분위 배율, 10분위 배율, 뭐 진위계수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뭐 우리 사회보다 소득 불평등도가 낮기는 하지만 일단 여기서는 절대적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면세점을 어떻게 설정하고 높이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그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T값을 30으로 놓고 진행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에서 표 4와 표 5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표 4는 1단계인 정책 이전 단계에서 2단계인 과세 단계로 넘어갈 때 그 기본소득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면세점의 설정 및 높이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은 일정 수준까지 면세점을 높이게 되면 과세 효과 면에서 기본소득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는 더 커지지만 특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은 오히려
오히려 과세 효과 면에서도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점차 작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소득 명목 재원과 면세로 인해서 줄어든 과세액이 합이 일정한데 면세점이 특정 지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면세로 인해 줄어든 과세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세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단계와 3단계를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 이전 단계와 기본소득 지급까지 이루어진 단계를 비교를 해보면은 전체적인 모습 자체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세전소득이 면세점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제 진위계수 5분의 2배율, 10분의 1배율 값이 모두 같죠. 앞에서 명제 1, 2에서 논의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최대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면세점이 그 100만 원 수준을 초과하게 되면은 비록 선형적이지는 않지만 진위계수 5분의 2배율, 10분의 1배율 감소율이 점차로 작아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유에서도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면세점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면세점을 설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감세 혜택을 동일하게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면세점 미만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면세점을 설정하고 상향 조정한 것으로부터 감세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굉장히 그 면세점을 높이게 되면은 납세자 자체를 초고소득층으로만 국한시키기 때문에 순수의 비율은 또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소득 재분배 효과는 굉장히 급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과세액과 기본소득 지급액 자체를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유들로 다섯 번째 명제로 도출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회 구성원 중 단 한 명이라도 세전소득이 면세점 미만일 경우에는 D% 평균소득세 기본소득 고용에서 진위계수의 개선 D% 미만이 되고 그리고 1단계와 3단계를 비교해 봤을 때 면세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득 재분배 효과는 계속 낮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함의로는 일단은 조세급여 체계의 소득 재분배 효과와 관련해서는 사실 조세로 거둔 금액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얼마나 쓸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복지부문 내에서도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항상 첨예한 이슈로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소득 조세와 이전 지출을 긴밀히 연결한다는 점에서 증세가 복지로 이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중식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형태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과세 자체를 누진적으로 설계하거나 다양한 재원을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공유부 기금을 바탕으로 한 사회배당을 더한다면은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도 더 커질 수가 있고 순수의 비율 자체도 굉장히 높아져서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도입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사회에서의 조세급여 체계가 상대적으로 누진적인지 역진적인지 그리고 효율적, 효과적으로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일종의 기준으로도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면세점의 설정비 높이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표 5와 명제 5에서도 살펴봤지만 면세점을 높이는 것 자체가 결코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앞에서 이제 이유를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현재 복지국가의 조세급여 체계에서도 유사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조세로 거둔 재원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별개의 사안이긴 하지만 면세점이 높아서 면세가 적용되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복지국가의 재원 규모 전체가 줄어들게 되고 당연히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도 작아지게 마련입니다. 네, 그리고 소득 분포의 형태와 기본소득의 필요성,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현재와 같은 정적 편향 단봉 분포일 때 순수의 비율은 순부담 비율보다 더 높고, 그리고 특히 소득이나 자산 불평등이 극심한 경우에는 순수의 비율 면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데 충분한 퍼센트가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조치들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반사실적인 가정이긴 하지만 특정 사회의 소득 분포가 예를 들면 좌우대칭 단봉 분포나 부적 편향 단봉 분포에 가까울 경우에는 적어도 순수의 비율로 기본소득을 정당화하거나 정치적인 정치적인 어떤 효과 지지를 높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반빈곤 정책이나 소득 불평등 개선 정책이나 소득 보장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은 여전히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포괄 범위가 매우 넓고 각종 오류를 범하지가 않죠. 그리고 과거의 노동 경력이나 현재 노동력, 노동의사 유무에 조건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물론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면 또 서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러한 점에서는 다양한 장점을 지닌 소득보장 정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